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도 판례 공부 2022년 10월 15일 오늘도 이렇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집합건물 대지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저당권에 관련해서 지금 이미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지금 경매가 근저당권이 지금 무효인 경우와 이미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이 되겠는데요.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법원에 소송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라 한다면 집합건물에서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를 해야 되고 채권자, 채무자 또는 원고, 피고 사이에 약간이라도 쟁점의 사항에서 의심의 사항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는 별도로 필요한 심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심리를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또는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구성명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종중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종중의 법적 성질과 종중규약의 자율성 해놨죠. 종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든지 우리 비법인 사단 관리단 이런 부분은 다 이게 비법인 사단인데,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크게 우리는 재산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지죠. 하나는 총유, 두 번째로는 공유, 세 번째로는 합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법에서 우리가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오고, 그러니까 큰 어떤 영역은 민법이고 민사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쓰는 우리 재산권에서는 우리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맞죠. 왜냐하면 부산보다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참인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달리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재산권이 나오는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 부분이 관리단의 재산이면 총유 부분은 관리단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부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총유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더 큰 개념이죠. 총유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용 부분과 관리비까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는 총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세 번째 봅시다. 갑 종중이 정기대의원회가 총회를 가름한다 고 정한 규약에 따라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규약에 따라서 분명히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규약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규약에 따라 가지고 의결했던 것을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중이라든지 이런 비법인 사단은 규약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 헌법의 가치에 그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게 종중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 또는 절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은 있죠. 특히 교회하고 뭐 절이나 이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또 있지는 않죠. 우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서 그러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이렇게 규약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항소심에서 위소가 그래서 이겼는갑습니다.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서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종중에 있는 비법인 사단이.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주식회사가 위소가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관리 처분, 우리가 말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존, 관리, 처분 이렇게 나와요. 보존, 관리, 변경, 처분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관리 처분에만 나와져 있습니다.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이게 절차적 잘못이 있다라고 한 것은 성명 의무를 위반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 의무, 좀 제대로 심리를 안 했다는 거네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규약이 종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재판에서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니까 결국 법률심에서 제대로 우리가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중이 앉아 마지막에 승소를 했겠죠. 자,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그 갑 종중의 본질이라든지 설립 목적이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종중이든 비법인 사단에서는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규약에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민사소송법 제136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당사자에게 사실상,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관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 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관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자, 당사자가 관과해서 인정되는 그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우리가 봤을 때 비법인 사단에서는 그게 우리는 재산권에서 크게 보면 우리가 총류와 그리고 공유와 그리고 합의 이렇게 지금 크게 이렇게 재산권이 나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비법인 사단의 총류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좀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과 그리고 규약에 정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했다거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말은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가 잘 무지해서 모른다는 경우죠. 그러면 법원은 성명을 구한 법원에서 있죠. 별도로 원고 측이든 피고 측에 성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 구하면서 정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자 재판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일 때문에 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느냐, 그것이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대위원회에서 결의했는 것이 여러분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다 이게 집합 건물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집합 건물 이런데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사이에 친목 동호 등을 목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라든지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 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가 총회를 가름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서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을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중에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했네요. 항소심에서 위소가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에서 정기대 의원회가 총회를 가름한다고 규정한 규약이 무효인지 위소가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소인지. 자, 결국에 규약이 무효인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부적법하다, 이렇게 규약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한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쟁점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죠. 항소심도 그에 대하여 갑종중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성명권을 행사했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이게 성명권을 행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반헌법적이지만 않다면 규약을 따라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소가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한 뜻밖의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 의무를 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재판장이 제대로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일 뿐입니다. 위 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에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갑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 크게 위반되기 어려운데도 위와 달리 본 원심 판단 심리 잘못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규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서 그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사항에서. 그래서 여기를 분명히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나 마치도록 하고요. 벌써 17분 지났네요.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두 번째 마치고 계속 좀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손해배상 되겠네요. 채권자 대위권.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A라고 하는 A1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또는 단체, A2라고 하는 또 사람 또는 단체, A3라고 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있을 때 A는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A2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 이 친구가 돈이 없어가 요 부분에 1억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이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A1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 A2의 위치에 대신 위치에서 요 A3를 받아내는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게 되죠. 자,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인 행사하기 위한 요건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참 이것은 우리가 좀 중요한 사항이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에서 보존의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판례가 왜 이게 나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나와 있네요. 피보험자가 보험자는 여러분들 뭐
보험회사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피보험자는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엄격하게 또 이게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수익자라든지 이렇게 뭐 엄격하게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게요. 피보험자가 임의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따라 가지고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상, 그 실손 그 보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에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르츠 뭐 실손보험 회사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진료비와 관련된 걸 받았다네요. 비급여기도 하고,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요즘 뭐 이게 좀 까다롭게 이제 들어오죠. 무효인 동시에 실손 그 의료보험 계약상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계약상에도 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뭐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막 거짓말을 하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그리고 뭐 각종 비급여와 관련된 거 있죠. 요거 영양제 이런 거 있죠. 많이 이렇게 맞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본인들이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이게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 그쪽 요양기관하고 뭐 짝짝꿍을 했다 뭐 이렇게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령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볼 때 요거는 채권자 대위에 속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요거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보험회사가 있을 테고, 이 보험회사가 우리가 피보험자 그리고 뭐 이렇게 요양기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양기관에 가서 나름대로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고 이제 뭐 돈을 일단 주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받는 형태인데, 피보험자가 받고 이제 끝난 상황이죠. 그러면 실제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피보험자지, 요양기관에서 있죠. 요양기관에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양기관에서는 피보험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근로를 한 거죠. 근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정 그런 부분이 그 입증을 정확하게
한다면 요 둘이서 그 공모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요. 뭐 계약서상에서 뭐 나와 있다든지 아이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뭐 이해는 되겠는데 요 두 군데에서 잘못 들어 요 두 개가 요 피보험자와 요양기관에서 서로가 공모를 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면 우리가 그 속담에 그렇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요 기에 있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좀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요거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채권자 대위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신에 존속하는 권리가 아닌 그 일신 존속 권리가 아니다라면 여러분들 뭐 이게 그 채무자 있죠. 아까 전에 피보험자 있게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노래 강사했다면 이런 거는 일시 전속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이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의 행사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채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보존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존하려는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 유무도 꼭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보존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자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지울게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요 정도 되는 거죠. 위 법리에 따르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인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채무자의 자유로운 그 재산 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자, 요런 부분은 있죠. 우리가 그 건물 그 명도 소송을 할 때부터 이런 그 채권자 대위 좀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 그리고 임차인과 전대인과의 관계, 전대인과 전전대인과의 관계에서 명도를 할 때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이 명도 소송할 때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 유무, 피보전 채권과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왜 요 경우는 우리가 있는 요 경우 요양 경우 이거 경우는 안 되냐면 저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보험자하고 요양병원 사이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2, 3천만 원 될까요? 그것도 많을 수 있죠. 2, 3천만 원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엄청 크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럼 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험자가 그냥 진행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지금 거쳐서 제3채무자 이렇게 잡아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어야 됐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랬던 이유가 아마 채무자가 자력 유무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밑에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는 처음 보는 거라서 보죠. 자, 여기 봅시다. 다수 의견 이렇게 놨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그 이미 비급여 진료 행위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에 지급을 했죠. 요양기관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도 이거 지급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까? 이거는 딱히 보이진 않는데 실손의료보험 계약상에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리고 또 피보험자가 이렇게 진료비를 먼저 지급을 했다는 보니까 뭐 자력 뭐 어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좀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진료 행위가 위법한 이미 비급여 진료 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상 진료 행위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 채권인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자 여기 이 부분요. 저도 볼 때 이게 자력이 있어 보이는데 싶은데 역시 나오네요. 채무자가 자력이 있을 때는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대의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나아가서 피보전 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대위 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사이에는 피보전 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이 부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피보험자와 요양계약 이것도 저도 명확하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이 있는데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은 이는 채권자인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거죠. 아주 잘 이야기했네요. 법적 근거 없이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위험을 이야기한다. 법적 근거 없이 아주 또 좋은 말을 했네요.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험자의 채권 만족이 실현되어서 자, 채권은 평등주의에 기반하죠. 채권자 평등주의에 기반한 민사 직배품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계속 할게요. 자, 보험자가 그 요양기관에 위법한 임해 비급의 진료 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 자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기서는 더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피보험자에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우리가 이게 보험자가 있고 요거 피보험자가 있고 우리 요양병원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이 짜고 쳤던 어쨌든 간에 그거는 명확하지 않고 무효라고 하는 거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 하더라도 먼저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했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보험자 같은 경우는 자력이 있으면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피보험자한테. 그런데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피보험자에게서 어떻게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들고 갔다 해봅시다. 이게.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양 그 기관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바로 여기 또 앉아.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이러면 재산관리에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마 무효가 이렇게 드러났고 이렇게 재판을 아마 받았을 거라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대위권 행사보다 여기에 그냥 이 피보험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든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 명시든 재산 조회든 뭐 각종 추심을 하는 또는 경매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왜 이랬을까 하는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왜 이렇게 해서 그냥 채권자 대위권을 해서 여기까지 갔는지는 아마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큰 물주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있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본 부분은 우리는 법원의 성명권 행사 또는 우리 원고나 피고 측에서 구성명 행사를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재판장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심리를 제대로 보면 심리 미진이 되지 않도록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린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행사 요건인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